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를 두고 많은 분들이 좀 비교를 좀 하시긴 하는데, 조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은 좀 다른 부분이 좀 많아요. 은근히 생각보다 많고, 좀 메인으로 보고 있는 어떤 사업의 구도와 방향성 같은 걸 좀 보시면 약간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이버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카카오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그런 것들 뭐 특징적인 부분만 한두 가지만 좀 언급을 해드리고, 일단은 저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기도 해요. 제 이름도 단타수장이듯이.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회원님들께 공격적인 리딩을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너무 좋은 기업들로 중디 스타일로 좀 잘 가져오기 때문에 뭐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다고 카카오가 공격적이냐? 그럼 뭐 공격적인 건 아니지만 약간의 성향이 네이버에 비해서는 조금, 네이버는 그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임에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 자체가 자회사들의 지분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또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다 잘 돼 왔어요. 근데 혹시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네이버보다는 리스크 측면에서는 확률적으로만 네이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리스크가 그냥 있다, 이 정도예요. 잘못됐다, 이거 뭐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저거 대비해서, 네이버 대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기업을 비교했을 때 약간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자,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종목은 과연 카카오인지 네이버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림을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죠. 항상 제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세, 그리고 지금 제가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와 시세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자 먼저 항상 일봉 차트를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네이버를 보시면요, 오히려 기술적으로, 현재 기술적으로는 네이버에 더 매력이 있어요. 주식을 볼 때는 기술적으로 볼 때는요, 일단 재무적인 거나 기본적인 거 잠깐 제껴두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정배열을 시도하는 종목들, 이런 타이밍이 또 하나의 스타트 시점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걸 같이 봐야 되지만, 믹스해서 봐야 되지만, 자, 예를 들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단가 지금 비싸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앞전 고점이 45만 1,000원인데 38만 1,0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이런 시기를 보시면 저점으로부터도 이만큼이나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어때요? 밸류상으로 그래도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더 저렴한 종목이고, 지금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VIP 회원님들도 보유하고 계시지만, 이런 구간부터 계속 매수 추천을 드리니까, 정배열로 시도되는, 이런 정배열을 시도하는 이런 자리부터 편입을 하니까 어때요?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신고가 뚫어요. 이제 45만 1,000원이 신고가인데 45만 1,000원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벌써 뚫겠네요. 여기서 호가 하나만 더 가면 오늘 신고가입니다. 지금 볼까요? 가나 안 가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VIP님들께도 계속 제가 신고가까지 그냥 가져간다, 그냥 가져가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구간부터 보유해서 17% 현재 수익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뭐 차이가 나긴 하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뭐 이렇게, 그렇죠? 이거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여기 뒤늦게 들어오신 분이고, 13일 기준으로 13%대, 뭐 28%대도 있으시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있는데, 사실 인증이 많이 없는 이유가요, 회원님들이 지금 다 보유 중이니까 매도를 하신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인증이 많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만 좀 해주세요. 실제로 리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안 가네요. 빨리 하나만 또 이렇게 뚝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네이버를 보시면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비슷한 패턴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네이버라는 기업만 먼저 놓고 봤을 때 꾸준하게 더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췄냐라는 걸 보면요, 충분히 그런 정도는 갖췄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예요? 물론 기업의 사업의 내용을 하나씩 다 뜯어보는 건 맞아요. 하나씩 다 파헤쳐서 뜯어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일단은 컨센서스, 요즘에는 데이터들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컨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어때요? 우리가 꾸준하게 2020년만 놓고 보더라도 1조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거는 만들어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올 해만 하더라도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 내년까지 1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뭐 카카오로 마찬가지지만, 우리 단순하게 그냥 뭐 PER, PBR로 계속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카카오도 보시면요. 카카오 어디 갔나? 카카오도 보시면 우리 VIP님들 밑에서부터 잘 들고 계시긴 하시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배열로 시도된 이 시점들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고점 많이 올라왔어요. 고점 42만 500원부터 37만 원 부근까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정배열을 다시 시도한다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그러고 나서 더 가잖아요. 신고가 뚫고 또 가요. 근데 이 조건이 뭐예요? 차트만 이렇게 좋다고 그냥 갑니까? 아니죠. 기업이 그렇게 갈 만한, 그렇게 가줄 수 있는, 혹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4,400억 원대, 거의 4,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어때요? 7,500억 원에서 1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초보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의 그래프가 가파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런 조건을 갖춘 어떤 기업들이 기업이 가치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계속 가줄 수 있는 조건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이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 주가가 흔들리든 말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지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 자리라는 게 계속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재무적으로 실적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줄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 네이버랑 카카오를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와, 자, 이거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를 잠깐 대표적으로 그냥 큰 틀만 비교를 해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서치 기능이, 그렇죠? 서치 기능에 따른 광고 수입이 메인입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죠. 카카오는 여러 가지 콘텐츠와 신사업을 굉장히 많이 영위하고 있고, 또 밑에 종속회사 50개 이상의 종속회사들을 이제 어떻게 뭐 키운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분을 보유하면서 정말 다방면으로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업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투자금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지금은 물론 잘 풀리고 있습니다만 네이버에 대비해서는 이런 부분이 다소 공격적인 어떤 투자 성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약간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지 않겠냐. 네이버에 대비해서예요. 대비해서. 카카오의 기업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상장된 종목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은 사실 아닌데 이제 네이버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뭐를 인수했어요? 멜론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멜론으로부터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그 현금을 만들어낸 걸로 또 새로운 신사업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으로서 지금 이렇게 지주회사로서 그리고 또 본래 사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소 좀 공격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투자를 화끈화끈하게 하고 또 모멘텀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시세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 다 같이 좀 살펴봤을 때 카카오가 조금 더 화끈화끈하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카카오를 VIP 회원님들께도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40만 원 이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국내에서 그 광고라든지 이커머스, 그다음에 페이, 이런 시장에서 입지가 굉장히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웹툰의 그런 글로벌 공략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성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올해 주가를 조금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으로서의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부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경영 통합에 따른 지분법 이익이 개선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지는 점도 어떤 이 네이버의 주가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단순하게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로 엮인 종목들, 그거는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고 그게 메인 어떤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마가 엮여도 실적이 되고 좋은 기업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 리포트를 잠깐 좀 살펴보시면요, 목표 주가를 5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자, 2021년 플랫폼 부분이 성장을 견인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사실 이야기가 나왔던 어떤 사업 파트 그런 거예요.
목표 주가는 2021년 추정 실적이 상승하고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을 반영해서 54만원까지 상향한다. 카카오를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항상 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에 대한 테크핀 분야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IPO 가능성이 높아짐, 이런 것들 이제 상장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장에 대한 절차를 지금 이제 슬슬 준비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향후에 피코마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역시 상장 가능성이 높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플랫폼 가치가 부각되면서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한다. 그래서 지배주주 순이익 면에서 굉장히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플러스 알파를 노릴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톡배지나 신사업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38.2%, 69.6% 성장세를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제가 카카오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항상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매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 퍼센테이지, 이 퍼센테이지를 두 자릿수 이상을 매번 기록하는 진짜 이런 좋은 기업을 왜 안 가지고 있냐라고 제가 막 다그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카오가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런 좋은 기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계좌에 꼭 보유를 해 놔야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지속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단기간 좀 과열이 됐는데 어쨌든 한 40에서 41만 원, 뭐 41만 5천 원 이런 부분이 오면 다시 한번 또 없는 분들은 신규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1, 2만 원대까지 살짝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20만원, 21선 부근에서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렸다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주를 계속 지금 못 드리고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추천주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엔젠바이오를 아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이 너무 많으시는 바람에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28,000원 부근에서는 그냥 편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량으로 손절을 좀 넓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4%에서 절반,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에서 전량 매도 기준 잡고 28,000원 부근 편입해서 지금 이제 파동이 너무 이쁘죠. 이제 5일선 위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3,000원 부근까지 목표가 잡고서 28,000원 정도에서 소량만 편입하자. 왜?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시세가 많이 빠졌죠. 다시 이제 일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명문제약 거래가 유입이 됐는데 반납한 시세 대비해서 거래가 없다. 이런 거는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깊게 눌린 종목들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7%대 올라왔지만 어제부터 보유해서 우리도 7에서 10% 사이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칩셋미디어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한번 터졌지만 이거는 뭐 매수 거래, 매도 거래 아니죠. 그냥 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세를 많이 반납했지만 거래가 없다고. 거래가 적잖아요. 바닥 다졌잖아요. 어떻게? 사야죠. 그래서 오늘 샀더니 얼마? 장중에 1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그냥 짧게 먹고 나왔어요. 14,000원 이상 돌파가 좀 힘들어 보여서 13,8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매도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단타, 오늘 들어가서 오늘 먹고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타를 계속 대응하고 있고, 세원 아직도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내일 5일선에 최대한 가깝게, 오늘 종가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시장이 좀 안 도와주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 시가 밑으로 해서 5일선에 가깝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데, 5일선 너무 빠르게 뺀다 그럼 그냥 바로 잘라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해 주시고, 나머지 같은 거는 지금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우리 뭐 VIP님도 너무 잘 가고 있고요. 오늘 최고가 찍어줬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수익 인증이 많이 없는 거는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가 안정권으로 끌어올려다 놓으려고 지금 잘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단타는 보이면 중간중간에 언급을 좀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단타를 챙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같이 좀 진행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발굴했습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앞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VIP님들 주력 종목이라고 했던 거 2020년에 38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일 것이 900억 원에서 1,300원까지 보인다 했죠. 요거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저렴한 단가예요.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저렴한 단가 플러스 한 종목 더 발굴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500억 원인데 이제 770억 원에서 내년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보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무조건 잡아가야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플로 계산하면 더 싸져요. 지금도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간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잠깐 조정 시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기도 해요. 이것도 새로 하나 발굴했어요. 오시는 대로 다 같이 편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준비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매수 버튼만 누르실 수 있게끔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바로 넣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려움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지금 우리가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갔거나 모든 초점이 다 대형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해가지고 그냥 진짜 여유롭게 가져가면 돼요. 돗자리 깔아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왜? 남들 막 티격태격 할 때 우린 뒤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되거든요. 뭐가 어렵습니까? 시간 투자만 해주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는 종목들 좀 빠지면 막 겁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여유롭게 들고 있으면 알아서 가주는데 그런 종목들 저랑 같이 준비를 좀 하자고요. 아시겠죠? 아시아나이디스도 결국에 지금 다 올라오잖아요. 악재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물론 이런 위치에서 샀어요. 그래서 일부러 손절을 안 했습니다. 왜? 악재가 이제 다 없거든. 그래서 이제 갖고 있더니 벌써 반등해주고 매수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 매수를 더 하려 했더니 추가 매수는 안 했어요.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3만 이상도 보고 있어요. 더 가져갈 겁니다. 내일 아시아나 항공 거래되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더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기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있을 때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기회여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다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얼마든지 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또 교육 자료들도 주말이면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든 영상이 한 10편 정도 교육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더 만들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받아가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입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